안녕하세요. 김나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참여의 후기 영상입니다. 저는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번이 첫 참가였습니다. 부스가 좀 어지럽죠? 첫 참가라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0명 정도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작은 일러스트레이터인 제가 페어에 참여했었던 과정과 페어 참여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가 끝난 지 3일 되었어요. 여기는 부스의 뒷면이고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할 겸 나눠드릴 스티커를 뽑았습니다. 근데 나눔 스티커가 조금 남았어요. 유튜브에서 이벤트로 남은 스티커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페어 내내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일러스트 부스 쪽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굿즈, 문구, 캐릭터 상품이 있는 부스 쪽이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있는 N열 쪽은 모두 캐릭터 일러스트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작가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상품을 팔러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엽서를 포장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제가 페어 참여 전에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가비, 참가 준비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굿즈의 종류와 수량,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페어 참여의 장단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유용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여 전에 다른 유튜브라든지 작가님들이 올려놓으신 인스타그램 또 SNS 등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정보를 모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첫 참여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인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굿즈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가격 같은 부분들은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또 지류인세에 대한 부분이나 제가 제작해서 가져갔었던 굿즈들은 다른 영상에서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1번 참가비, 참가 준비 비용. 먼저는 참가 금액이 꽤 됩니다. 전 사실 서울페에 참여하기까지 망설여지던 부분이 금액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참가하는데 내는 금액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부스비가 대략 부가세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그리고 L부스는 금액이 더 비싸요.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55,000원 정도. 테이블이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하나는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테이블 추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4일 동안 내내 뭐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동이가 휴가를 내고 도와주었는데요. 함께 앉아있을 의자를 추가하고 또 기타 조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인터넷이나 뭐 벽 컬러를 바꾼다든지 하는 옵션이 붙으면 금액이 더 비싸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나 인터넷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스비만 반올림해서 8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저는 첫 참가였기 때문에 뭐 거치대라든지 집기들 구매하는 비용이 꽤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거치대 3개, 그리고 원목으로 된 나무 거치대 하나, 이렇게 저렴하게 제작한 편이었는데도요. 거치대만 금액이 대략 8에서 9만원 정도. 또 기타 테이블보, 또 세워놓을 타공판, 부스 벽을 꾸밀 선반과 장식, 액자, 초 등등 꾸밈에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2-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굿즈 제작비를 제외한 준비 금액만 대략적으로 120에서 130 정도가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딱 참가 비용만입니다. 실질적으로 페어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간식이나 식사, 그리고 물, 또 차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옮기는 교통비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굿즈 제작 비용은 별도입니다. 원하시는 이 준비하는 굿즈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으로 제작하였음에도 제작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또 샘플을 제작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못해도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준비 금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첫 참가여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고, 다시 참가한다면 아마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집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굿즈도 여기저기서 샘플 제작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굿즈를 어디에서 제작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음 참가 때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굿즈의 종류와 수량. 다른 부스, 캐릭터 부스 같은 데서는 스티커가 가장 효자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엽서보다는 스티커가 활용도가 그래도 좀 더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일러스트 부스 쪽이었고, 또 주변에 대부분 스티커가 있다고 해도 소량이고 거의 일러스트 포스터나 엽서 위주였던 것 같아요. 또 많이 하시는 게 휴대폰 케이스나 그립톡, 그리고 저 여름에 참가해서 유리컵을 준비하신 작가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굿즈를 준비했냐면, 저는 엽서 위주로 일러스트를 준비했고요. 엽서 종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간 크기 일러스트 포스터. 또 제가 페어 구경을 가서 엽서를 구매했을 때도 그랬고, 작가님들 엽서를 하나씩 받아왔는데요. 그림마다 엽서의 종이 질감이나 인쇄의 질이 정말 다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테스트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인쇄하신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서 그림이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 일러스트 엽서의 컬러를 잘 구현하는데 아주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키링을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석고상 키링 4종, 원형 키링 3종, 심장 키링 1개, 또 일러스트 키링 3개. 키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마테 1종. 어떤 물품이 인기가 있을까 싶어서 골고루 약간씩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아트 스티커 2종, 그리고 긴곰돌 스티커. 저도 캐릭터 스티커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건 6종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또 가장 많이 팔렸던 거는 이제 작은 엽서랑 그 긴곰돌 스티커였습니다. 곰돌이 스티커는 사실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가져간 거였는데 역시 일러스트보다는 캐릭터 상품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일러스트 페어 참여의 장점과 단점.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정말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첫 참가라면 더더욱. 또 서울 근처에 살지 않거나 차가 없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몸이 정말 힘들었고요. 또 생각보다 준비한 물건이 그렇게 팔리지 않았다. 그리고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라면 결과가 좋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인지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뭔가 굿즈를 팔아보아야겠다거나 인지도를 좀 늘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190명 정도에서 일러스트 페어가 끝나고 800명 정도로 팔로워를 페어에서 모으긴 했어요. 근데 아마 며칠 지나면 우르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여기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좀 귀여운 상품들, 캐릭터, 고양이 이런 거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작업하시는 내용이 좀 귀엽거나 아기자기하거나 캐릭터가 예쁘거나 하시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귀여운 일러스트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녹아있는 일러스트고 또 그림이 귀여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그런 캐릭터 상품은 작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좀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몸이 힘들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또다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언젠가 참여할 것 같아요. 왜냐? 일러스트 페어의 정말 엄청난 장점. 제가 느끼기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
내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내 그림과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건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정말 날것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또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림을 설명하면서 정말 희열이 느껴졌어요.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또 어디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참가비가 전혀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이야기 나누어 봤던 또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고요. 이러한 경험이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또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가님들과의 친목. 사실 4일 동안 다른 부스의 작가님들도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친목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열에 있던 작가님들끼리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하거나 또 간식을 나누거나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서 작업을 하시고 또 온라인 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서로 알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같은 열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여러 작가님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작품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도 많잖아요. 마음에 맞는 작가님이 있으면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같이 조용하고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 페어가 끝나고 나서 외주가 들어오거나 또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작가님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정말 일러스트 페어 이후에 외주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놀랐던 게 일러스트 페어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 굿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냥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도 광고, 디자인, 출판 등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는 거. 그런 분들은 부스에 들려서 구경하시는 모습만 봐도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또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홍보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페어에 참여해 보시는 것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참가라 그런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부스에서 그림을 더 잘 보이게 꾸며볼 걸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부스 벽을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는데 다 꾸며놓고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정신없는 스타일로 벽을 덕지덕지 붙여서 꾸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어떤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시처럼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걸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크게 남았어요. 또 이게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다음에 참여한다면 아마 처음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튼 후회하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굿즈들을 가지고 갔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주세요. 그리고 또 일러스트 페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